코스피지수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기대에 따른 기대감들이 전날에 이어서 이날도 허니문 랠리가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오전 기준으로 2,809포인트까지 기록했고요. 지수는 지금 현재는 소폭의 하락을 다시금 맞이했습니다. $25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발목을 잡았던 체코 법원의 결정이 무효화하자마자 한국 측이 서명한 계약서에 체코가 서명을 하면서 계약이 맺어졌고요. 오늘 원전주들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띕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8%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하한가를 기록한 이튿날 주가가 소폭의 반등을 보였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와 기술성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됐지만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요.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 현선물 동반 순매수가 눈에 띄는 시장인데요. 외국인은 오늘도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를 보여오면서요.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그 지수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게 확인되고 있어서요. 앞으로의 방향성들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저희가 바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셨는데요.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주의 훈풍, 신기루로 사라지는 않을까? 이런 또 의문점이 제기가 됩니다. 일단은 반도체주들이 또 연이은 강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는 오늘 SK 하이닉스 그리고 오랜만에 삼성전자까지도 상승을 좀 이어가면서 어저께 흐름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시연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주들은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엔비디아 좋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또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AI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확장성은 열려 있다. 그리고 AI를 접목했을 때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가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장이 열려 있고 이 안에서 굉장히 강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 오늘 주가 흐름 굉장히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때 실적 발표 이후에 그 훈풍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 뭐 AI 관련돼서 우리가 시장 인프라 확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쪽에도 투자를 하는 이유가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 인프라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생각했을 때는 결국 AI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투자 국면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너무나 반가웠고 오늘 이 시세 흐름이 끝나지 않고 다음 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쪽에서 이제 하이닉스 쪽에 가는 매수세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오후장까지 그리고 마감 이후 집계까지 살펴보셔야겠지만 이러한 반도체주 훈풍에 반전은 없을지가 좀 우리가 그래도 제기할 수 있는 의문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기술주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이 나쁘지는 않은 흐름들도 이어져 오는데요. 브로드컴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AI 특화칩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반도체 기업들의 앞으로 시세 흐름에 좀 많이 영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을 때 브로드컴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월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상당히 장밋빛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정 순이익도 상당히 좀 점프를 한 그런 금액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특히 AI 관련된 매출이 지금 42% 급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 역시나 브로드컴의 실적을 보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브로드컴은 또 에이직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좀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의 앞으로 활약도 좀 기대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잘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도 좀 가능성, 그러니까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가능성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외국인이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에 이제 1조 원 넘는 순매수를 보여오고 있는데, 그 반도체 관련해서 이미 수치가 좋게 나온 거는 이전에도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왜 이제서야 외국인이 반도체주들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지에 관해서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관세에 대한 우려를 반도체는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었는데, 이제 리더십이 복귀를 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었을까? 사실 SK 하이닉스, HBM만한 게 없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협상 국면에서 이런 관세 관련돼서 좀 우호적인 스탠스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정책적인 그런 모멘텀도 붙어주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AI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 대비 현저히 좀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시선도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리더십이 다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의 또 정치적인 공백의 영향감들을 좀 받아갔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반도체 주가는 굉장히 좋고, 또 우리가 정부적인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의 추경 예산도 반도체 쪽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정책적인 지원 기대감도 있긴 한데, 산업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계속 수요는 있겠지만은 실적이 고점 이후에 이제는 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보수적인 전망도 좀 있거든요. 업황에 관한 부담감들 어떻게 보실까요?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AI 시장을 두고 봤을 때 기업들의 투자는 ING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최근 엔비디아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동 쪽에 문을 두들겼고 UAE와 그리고 우리가 사우디 쪽으로의 새로운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렸기 때문에 젠슨항 CEO도 이런 발언을 했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는 HBM3E의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좋은 결과치만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동조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물론 우려의 시각은 분명히 존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본 계약 쪽으로 가거나 말하는 거랑 또 구두 계약이랑은 다를 수 있잖아요. 구두 계약과 본 계약에 대한 차이, 뭐 이런 부분들, 정말 이게 확실히 진행되는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뭐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마무리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인 시각도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다만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은 좀 확실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너무 이제 시작이다, 이제 모든 거를 걸어보자가 아닌 이제 조금씩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에 관한 보수적인 시각도 시장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종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좋다라는 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텐데 하이닉스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을 계속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서 추가 상승의 여력도 좀 궁금하고요. 삼성전자 흐름 추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조금 좋게 보는 기업들도 있다면 언급이 가능할까요? 네, 삼성전자는 작년 9월 달에 이제 우리가 HBM 관련돼서 너무 테스트 통과 못하고 있으니까 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값이 아마 올해 원래 6월 달에는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직 6월 초기 때문에 어떤 결과치를 들고 올지 한번 그 부분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좋은 결과값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땐 오히려 상방에 대한 룸은 삼성전자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뛰어넘지 못했던 장벽을 넘어섰다라는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라는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 경쟁자가 생겨난다는 건 사실 시장에서는 당장 크게 파이를 뺏기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삼성전자의 상방룸이 더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과 중소형단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상당히 예전부터 좋게 봤었는데 이 기업은 다른 것보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고요. 리노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테스트 소켓 관련돼서 고객사가 굉장히 많아요. 고객사가 전 세계적으로 고객사를 많이 품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외 가릴 거 없이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AI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확장 국면에서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이미 만들어내고 있지만 앞으로 실적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노공업 오늘도 8% 정도 시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눌릴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때 소부장 기업들 중에 가장 어떤 기업이 빠르게 고개를 들고 있는가 이런 시기 때 판별을 해 놓으시고 중간중간 눌림이 왔을 때 가장 빨리 반등했던 건 그쪽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증시가 눌렸을 때 기술주 위주로의 시세가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눌림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강했던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2차, 3차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한 5종목 정도는 좀 선별해 두시고 항상 체크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 오늘도 강세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중소형주들도 이제는 좀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잘 복귀하셔서요.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죽음의 계곡에선 2차 전지, 악몽이 언제 끝날까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반등을 해줍니다. 우려와는 다르게. 그래서 바닥 다지기에 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2차 전지주들을 최근에 반등했던 이유부터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던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배터리죠. 사실 외국산 배터리라고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중국산 배터리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는 가운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가 정말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약간은 무시를 했던 LFP 배터리가 시장을 휩쓸었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예전에 잘했던 부분, 물론 배터리가 다른 배터리이긴 하지만 점유율을 잘 가져갔던 산업 쪽이 뺏기는 부분은 참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책적으로 모멘텀이 앞으로 세제 혜택이라던가 R&D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좀 정부 정책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시장이 이제 3,000피 간다, 5,000피 간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바닥권에 있는 주도 섹터의 수급이 올라와 줘야지 지수 자체가 끌고 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되었던 그런 요인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어쨌든 올라와서 저도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섹터이다 보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지수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려면 그동안 눌려 있었던 대형주들 그리고 주도 섹터들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섹터에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의 반등이 반갑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는 산업적인 리스크들은 여러분들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너무 많이 이제 성장을 했던 부분들도 영향이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IRA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악재로 또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리스크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야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이미 기업의 움직임에서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는 밀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은 ESS LFP 배터리인 것 같아요. ESS 쪽을 바라보는 이유는 지금 북미 시장 쪽에서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을 새롭게 지으려고 했는데 이걸 시간을 앞당겨서 원래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공장인데 한 생산 라인 자체를 ESS 쪽으로 전환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미중 간의 분쟁에 있어서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중국산 ESS 배터리가 미국 시장 점유율 80% 차지를 하고 있는데 관세가 40.9%가 여기에 부과가 돼요. 그럼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빈틈을 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모습인데 ESS 시장의 성장성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ESS 시장이 결국에는 AI 시장이 도래를 하면서 ESS의 수요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빨리 뺏어오자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삼성 SDI와 SK온도 내년부터는 양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3사 모두 미국의 공장도 보유를 하고 있고 뭐 IRA 관련돼서 첨단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그쪽에서 빨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보이는 것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한편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셨더라고요. 최근에 하락했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세요, 대표님?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답변이긴 하지만 오늘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그래도 있어요, 바닥에서. 하지만 바닥을 완벽하게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기준 자체가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 이걸로 바닥을 논하기에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차트적으로 봤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돌파가 나왔는 부분들도 사실 명확하게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업황 자체가 반등하는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느냐도 아니고 물론 지금 현대기아 쪽에서 EV 차량 판매가 좀 좋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만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 쪽의 기업들이 이게 수치상으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우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업황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완전 돌아서기 전에 매수를 해야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차트, 기술적으로라도 돌파되는 흐름이 좀 명확하게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어느 정도 돌파됐을 때 그때가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가 또 바닥을 잡기에는 바닥을 논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굳이 우리가 지금을 저점으로 삼고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대형주 위주로 보세요?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좀 보실까요? 최근에 만약에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소형단의 종목군들이 뭐 CATL과의 연결고리가 있거나 했을 때 약간은 저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업황 자체에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셀사 중에서는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내가 약간 2차 전지 관련돼서 최근에 좀 이슈들이 있다 보니 나는 좀 탄력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대보마그네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사실 대보마그네틱은 CATL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포스코퓨체엠이라던가 탈철기 관련돼서 이렇게 철을
철을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엔 이 기술력이 굉장히 독보적이어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CATL 관련주로도 엮이다 보니 탄력적인 모습을 찾으려면 이 기업 말고도 CATL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핫한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업황 자체의 반등을 장기적으로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뭐 에코프로 PM, 포스코 퓨처엠 이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CATL,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의 밸류체인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 나름의 돌파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이런 대형주들을 투자를 할 때는 업황의 반등 자체를 좀 봐야 됩니다. 산업의 반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큰 탄력을 원한다면 중소형주 위주의 개별적인 시장의 모멘텀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면서 계속되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K방산 활력 멈췄던 수출 시계가 다시 째깍대고 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 좀 잡아봤습니다. 방산주들 저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이야기를 이렇게 대표님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9% 지금 현재 시점 구전에서 상승을 하는데요. 방산주 그때도 제가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고점일까요? 고점일까요? 이런 질문 계속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섹터적인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방산주는 지금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으로 시장에서도 기대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뭐 지주사 관련주라든지 AI 관련주 이쪽으로의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살짝 당일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조선과 방산을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산 관련주들은 그날도 견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방산 시장이 더 앞으로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중동 이런 쪽의 시장을 겨냥한 부분이라서 지금 각자 도생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자국을 알아서 보호를 해라. 자국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잠재적인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땐 시장에서의 기대 심리가 충분히 더 깃들여져 있지 않나. 그래서 주가가 아직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방산기업들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얼마 전에서도 이제 수출에 관한 소식들도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됐었고, 워낙 이제 수주나 수출 소식들은 좀 빈번하게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들렸던 것 같아요. 그게 방산주에 탄력을 줬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주목을 받았었던 방산주의 수급이 이어질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주인공을 이 섹터 안에서 좀 찾아봐야 될지. 대표님 최근 수급 이제 방산주 보실 때는 어떤 흐름이에요? 계속 강했던 것이 강했던가요? 네, 강했던 쪽이 강하고 실제로 수주로 이어갈 수 있는 물론 중소형주들은 이제 대형주 단에서 만약에 수주를 받으면 그게 부품을 납품하던 이런 좀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는 쪽의 기업이 방산주들에게는 더 좀 강한 시세가 이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쪽은 i3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너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요구에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 본격화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5일에 벨기에에서 회의를 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GDP 5%로 국방비 증액에 대한 요구 이야기를 했고 또 6월 24일에서 5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GDP 5%, 뭐 4에서 5% 정도로 국방비 증액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메인 기업들이 더 추가 시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주는 여전한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좀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방산 중소형주로서는 IC 시스템 정도 보시는 걸로 좀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또 방산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나왔던 게 이제 필리핀 쪽에 1조 규모의 수출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게 탄력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지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한국항공우주가 원래 이제 수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원래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좀 더 나중에 한 9월 달쯤으로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주를 이뤄냈고 이 수주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한국항공우주를 바라봤던 시장의 분위기가 벌써 시작이야? 이제 얼마나 더 많이 나올까? 그동안 리포트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다른 방산 3대 기업과 좀 별개로 실적이 항상 좀 부진했어요, 혼자서. 근데 이제 나올 것이 있다, 이제 나올 것이 있다, 인도네시아 있다, 뭐 필리핀 있다, 항상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단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쪽의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오늘은 좀 시세가 나오다 살짝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그동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한국항공우주가 좀 후발주의 느낌이 있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 여전히 저도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좀 시작점을 알리지 않았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도 한국항공우주 강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도 1.6%의 상승률 나타냅니다. 여기에 추가 상승의 여력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항우처럼 이게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에 탄력을 얻어간다면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수주 소식들이나 수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 폴란드 2차 계약 수주를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좀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 모멘텀 살아있고요. 뭐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곧 한다, 6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되기만 한다면 그래도 이제 유럽과 중동 쪽에서의 또 수주가 시작되는 건가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우리나라 이제 무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재래식 무기를 우리나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좀 만들어 왔었고 그 기술력에 대한 이제 좀 걷어들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때 코로나 때 정도부터 우리나라가 무기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성비와 이런 납기 기한 이런 부분들 참 칼같이 잘 맞추고 빠르게 하는 이런 인도 시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빛을 발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추가 수주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중동 쪽, LIG 넥스원도 중동 쪽 이런 쪽에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주는 줄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쪽도 굉장히 긍정적인 수주 소식 아직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가 좀 있죠. 그 부분까지도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7%의 상승 시원하게 또 올라주는 모습 시가총액 5위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상승도 좀 예상을 하실까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장주라고 불려도 과언이 없을 정도로 뭐 실적으로 증명을 항상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충분히 추가 시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자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방에 대한 룸은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게 주가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왕 보유하신 거 좀 더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사실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계속되는 시장의 상승들 좀 예상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주 쪽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어제도 프로그램 통해서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일단 상반기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방산주가 주도를 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까지도 이제 주도 섹터로서의 면모가 이어질 때도 좀 궁금합니다. 새 정부 나오고 나서 다른 주도 섹터가 좀 주인공이 될지 그 부분은 좀 크게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 수준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수급이 계속
여기에 유입되고 주가를 끌어당기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추세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계단식으로 약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잖아요. 급등락 패턴이 아닌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고점과 저점 높여가는 현상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매하기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눌림목이 확실하게 나와줘야지 우리가 매수를 할 텐데 눌리는가 했는데 살짝 눌리고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 더 어렵고 까다로운 섹터가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주사, 증권, 보험 못 갔던 섹터 그리고 내수 경기가 활발해졌을 때, 활성화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좀 수급이 들어가기 용이하다 보니 그쪽에 베팅하는 수급들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전제 조건은 그동안 대통령 대선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얘기했던 공약들이 시장의 기대치만큼 잘 진행이 됐을 때 더욱더 큰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기대가 큰 만큼 그거를 또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강했던 쪽 그래 역시 실적 잘 나오고 그래 역시 지금 잘하고 있는 쪽으로 가자라는 시장의 또 분위기가 형성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2, 3주 안에 얘기했던 그 시한과 기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올 거라서 이거를 상당히 지금은 좀 예민하게 주시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대통령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은 증시가 이제 대부분 여러 가지 섹터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방산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반기까지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돼서 요 상반기 안에 이제 방산주들 보유하시고 수익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좀 정리하는 전략들도 좀 현명한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상반기가 많이 남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장 한 줄 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표현해 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많은 분들이 2,800선 이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결국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지수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는 건데 저도 우리가 얼마 전에 힘들 때만 해도 코스피 2,500, 2,700 굉장히 넘기 어려운 선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이틀 동안의 상승세가 무섭게 붙어주니까 뭐 2,800까지 그냥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주식은 공포의 매수를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는 너무 주춤거리지 말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을 보면 물론 장 후반 들어서는 살짝 좀 시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양시장 모두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도 개인이 양시장 모두 팔았거든요. 오늘도 개인이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합니다. 근데 휴일에 대한 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매매를 하다 보니 이런 시기일수록 저평가돼 있고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을 좀 굉장히 강하게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대선 이후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불안 심리가 남아있고 그리고 휴일이니까 일단은 팔고 보자. 또 분위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 차익 실현에 대한 좀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수급의 엇박자가 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시장 한 주평까지도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4가지 헤드라인을 통해서요. 투자 전략들 같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허니문 랠리 이틀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까지도 또 하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1조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역시도 강한 매수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장중한 때긴 했습니다만 2,830선 윗선에서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대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다도 소외됐었던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업종들에서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수 상승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순환매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장 속에서 오늘의 특징주 3가지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쪽은 리노공업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5,000원에서 5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투자 의견 역시도 매수로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살펴보자면 일단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을 한 것이 고성능 AP가 탑재된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E를 들 수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5, 엣지 등의 제품을 그 사례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고성능 AP가 탑재되어야 하니만큼 검사 정확도가 보다도 높은 포고핀 소켓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리노공업의 매출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숫자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소켓 양산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1%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비중이 늘어나서 31%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2분기 후 실적 예상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911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증가를 할 것이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08억 원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가량 늘어난 수치라는 부분.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를 7.4%나 상회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부 품목별 매출 증가율 살펴보면 소켓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가량 늘어날 것이며 리노핀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WWDC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 행사에서 시리가 또 진전을 보이게 된다면 하반기에 스마트폰 수요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 이 이슈는 리노공업의 단기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 가깝게 상승세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이 삼천당 제약의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제품과 관련해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상업용 첫 번째 제품이 선적을 알린 것인데 이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오는 7월부터 판매를 또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적된 제품의 90%는 사전 충전형 주사기입니다. 일명 PFS라고도 불리는데 프리필드 실린저라고 해서 약물이 주사기에 미리 채워져 있는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당연히 처음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PFS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팔까 살펴보자면 해당 국가에서 하반기 수출 물량은 국내 1년 전체 판매량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1년 판매량이 17만 개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하반기에만 이 국가에서 17만 개 이상을 팔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 역시도 올해 수출 물량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생산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삼천당 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특히 이 PFS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사 대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사들은 판매 초기부터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삼천당 제약은 국가별 허가 취득 및 고용량 버전을 또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죠. 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흐름 4% 안팎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법인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한화 디펜스 USA입니다. 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현재 미국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참여 중인데요. 이 미국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자주포 시스템 성능 시험 중에 현재 있습니다. 총 공급업체가 5개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서 한화 디펜스 USA의 K9A2 자주포 시스템이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육군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사력, 사거리, 발사속도, 기동성, 신뢰성 등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잘 부합을 하는 것이 이 제품이라고 합니다. 700대 자주포 운용 중에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 내 생산까지 고려를 했을 때 전체 프로그램 계약 규모는 최소 10조 원 이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포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음 장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155mm 포탄 비축력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러우 전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좀 올리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시장 또 잘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조 원에서 1조 4천억 정도를 들여서 생산 공장에 투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일장 마감 후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까지 내놓으면서 주가 잘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7%대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쪽은 국내 테마 탑3이고요. 원자력 발전입니다. 약 25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결국 최종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동안 계약이 좀 발목이 됐었던 체코 법원의 계약금제 가처분 결정이 무효화됐는데 무효화가 되자마자 양측은 바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한신기계와 한전산업 그리고 성광밴드까지 두 자릿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함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요, 북한과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사상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도했다라는 이야기 들어왔고, 자, JST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를 하기도 했으며 일신석재와 좋은 사람들 나란히 20%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기판입니다. 삼성전기가 애플과 반도체용 유리기판 공급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로드컴과 손을 맞잡고 AI 서버용 AJEC 반도체를 개발 중에 있는데 실제로 내년 출하 목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유리기판을 채택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빛 레이저와 램테크놀로지, 삼성전기 나란히 4에서 7%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